해독의 핵심은 매연을 없애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 매연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도록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채소예요. 들어봤네 진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이 또 회복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네, 훨씬 효과적으로 몸을 디톡스하는 방법이어서 십자가 채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내가 눈치채지 질병, 눈치채지 못한 질병 다들 갖고 계시죠. 이제 40대 넘으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각각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맥을 뚫어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생긴 건 연예인인데 의사예요. 또 거기다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셨고, 이 책이라기보다도 이 안에 담긴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의사로서 또한 아버지를 잃은 딸로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고, 그 제목은 해독혁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건강의 혁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쨌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버지가 1년 반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되게 오래 아프셨거든요. 네, 한 10년 이상을 파킨슨으로 아이고, 네, 되게 그러셨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그 10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은 의학을 공부한 학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가 되기도 했는데 네. 제가 막 친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막 아무리 해봐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악화되는 병이다, 뭐 약은 다 쓰고 있다. 아빠는 한 해 한 해 안 좋아지시고 네. 그러면 이제 간병을 하시는 엄마, 저희 가족은 계속 힘들어지고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별한 뭐 치료 방법이 없고 그때그때 증상만 그냥 약으로만 하면서 네. 병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보는 게 너무 약간 좌절감이 들고 아무리 네. 공부를 해도 네. 제가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아빠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창 레지던트 시험 공부를 할 때였어요. 네. 4년 차 때인데 제가 그때 막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그런 때인데 제가 그때 온몸에 두드러기가 진짜 매일같이 나는 거예요. 두드러기? 네. 오. 그래서 이게 막 매일같이 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피부과학에 의하면 원인은 잘 모른다.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아, 또 그것도 이제 증상만 잡는 거네. 또 약만 먹으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와, 이거는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 왜 이런 증상, 왜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네네. 왜 이렇게 약만 먹으면 좀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 공부를 시작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랑 좀 알리고 공유하고 이런 네. 것들이 한 5년째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가 해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 해독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면 우리 몸에 그렇게 독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저희 몸은 결국은 세포들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이 세포들로 되어 있는 그냥 세포의 집합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포를 딱 들여다보면 얘네한테는 이제 생명의 법칙이 있거든요.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네, 네, 네. 그 생명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산소랑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아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렇죠. 네, 이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부산물이 나와요. 부산물이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저는 이걸 세포의 매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세포의 매연. 네,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아하. 매연이 결국은 노화나 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게 세포 디톡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포가 기능을 하려면 일단 세포 디톡스가 돼야 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세포가 제대로 잘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걸 안 하면 자연적으로 디톡스가 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쌓여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디톡스라는 거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 몸에는 그걸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한계 이상의 매연이 생겼다. 이러면 그 처리되지 못한 만큼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매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쌓여 매연. 있으면. 그 쌓여 있으면 뭘 하냐면요. 얘네가 진짜 사고 뭉치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유전자 DNA 있잖아요. 네. DNA가 있으면 거기를 막 갖다 박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있는 것도 갖다 박아버려서 그럼 단백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뒤에 DNA에는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암이 되고 단백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몸에 매연이 더 잘 쌓이는 습관, 그런 사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독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 매연을 만드는 습관, 그것들을 제일 자극하는 게 이제 독소들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독소들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디톡스 시스템이거든요. 아하. 네, 그거를 이제 5단계 독소 예방 솔루션에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은 독생계라 그러고 하는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 뭐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고 자고 중간에 일하고 이거저거 먹고 하는 어떤 일상에서 또 운동은 최대한 안 하고 싶고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세포에 매연을 쌓이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이제 생활 습관 중이나 생활 습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그 경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네. 먹는 거 뭐.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음식이에요. 아. 네, 음식은 사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맞아요.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일단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분해가 되지 않으면 네. 그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서 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애초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마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에는 솔직히 음식만 든 게 아니잖아요. 각종 많은 것들이 들었어요. 첨가물들 많지. 첨가물들 많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금속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에? 네, 어디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 글쎄 어디에 들었을까? 뭐 랩 싸서 튀기나? 중금속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수은이랑 비소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많이 되는 게요. 이런 것들은 해산물에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큰 생선들 어떤 거냐면 참치, 꼼장어, 참돔, 보고 이런 몸에 좋은 생선들이죠. 네, 이런 것들에 수은이 진짜로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걔네도 살려고 이거저거 먹다 보니까 그게 쌓였을 거 아니야, 지네 몸에. 맞아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좀 높은 그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작은 애들을 먹고 사니까 그게 축적돼서 더 많은데 저희는 그걸 먹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희는 농축된 아이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이게 환경 호르몬이 이름이 환경 호르몬인 이유가 이제 호르몬처럼 행동해서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병 같은 경우? 어떤 게 나오냐면 제일 취약한 게 여성들의 그 이제 성호르몬 시스템을 되게 교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생리 불규칙해진다든지 막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조숙증 이런 거 요즘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조숙증. 네, 이게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2차 성징이라고 하죠. 뭐 가슴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생리가 나오는 이런 2차 성징이 충분히 이제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돼서 발현을 나와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만 8세, 만 9세 이럴 때 너무 어리죠. 그렇게 빨리 생리를 해버리면 키도 잘 안 크고 사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에서 오고. 네, 이게 환경 호르몬에서 네, 그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적 요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네. 살아가는 환경적 요소.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매일매일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지만 동시에 독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쌓이고 있다고. 네, 진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처리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쵸. 그걸 해주는 게 그냥 디톡스. 밥을 먹으면 독이 밀려 나가는 줄 알았지. 자, 그럼 이 해독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 획기적으로 몸이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분만 소개해 줍시다. 어떤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제 해독을 하면서 좋아지신 분들은 제가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해둔 적이 있는데, 네. 이제 한 40대 여성분이셨어요. 어. 이분은 변비가 진짜 너무 심하신 거예요. 어. 변비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막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갈 정도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저희도 화장실 못 가면 일단 불쾌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 성격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화농성 여드름이 중학교 이후로 막 계속 많이 나셨대요. 그래, 계속 네. 시작. 아우, 그거 엄청 힘들어. 네,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도 좀 안 좋아지시는 안 네,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원래라면 여드름 있으니까 여드름 약 하고 네, 변비 있으니까 변비약 변비약 따로 먹고 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조금 이어서 보면은 음. 일단 변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일단 나가주는 배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에서 나쁜 것들이 나갈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염증들이 굉장히 쌓이겠죠. 그쵸. 네, 그것들이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피부로 발현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드름이 계속 많이 나시고 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계속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위부터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를 개선하고 장을 개선했더니 변비가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드름이 제가 뭘 해도 이분이 좋아지시질 않는 거예요. 아, 여드름이. 네, 진짜 힘들어. 그래서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도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안 좋아지셔서 병력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치아에 아말감이라고 예전에 이제 수은으로 된 그 충치 치료할 때 쓰던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크게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혈액이나 이런 그 검사에서도 수은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이게 멀쩡한 이빨을 어쨌든 치료하라고 권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제거해 봐야겠다. 그래서 환자분도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제거를 해보신 제거를 거예요. 했어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2-3달 만에 여드름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이분은 뭘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스무디 열심히 제가 여기 얘기하는 스무디가 있거든요. 네. 네, 십자가 채소로 된 스무디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장에 독소로 작용할 만한 것들은 다 안 드셨어요, 진짜로. 아, 네. 먹는 식이요법으로. 네, 먹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치과 치료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해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식이요법을 하면 제일 좋아.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거 하러 오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 이야기는 그 얘기 하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자, 그러면 아까 그분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독혁명을 거쳐서 진짜 이 혁명적인 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책에 보니까 몸이 되살아나는데 그 순서가 있다고요. 디톡스의 순서가.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이 순서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분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가장 이제 재발하지 않고 네. 순서대로 잘 갈 수 있나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첫 단계는 일단 저희가 들어오는 독소 중에 가장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와서 일단 나가는 게 그렇죠.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위입니다. 위. 네, 위가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제 소화되고 분해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작동을 안 하면 일단 1단계, 첫 단계 다추가 잘 안 끼워지면 그다음부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케이.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음식이 들어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은 얘네가 소화가 잘 안 되면 분해가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흡수가 잘 안 될 거예요. 소화, 분해, 흡수. 네, 그 흡수가 잘 안 되면 네가 흡수만 안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려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2단계가 장이에요. 장은 얘네를 이제 흡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장에는 물론 장 운동도 중요하고 내려가야 네. 되니까 일단 그쵸, 그거랑 장내 세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와 장이 이제 우리 통로처럼 딱 바로 섰으면 그때는 이제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영양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3단계 네. 간입니다. 간이 이 영양소들을 써가지고 해독을 해요. 아하. 그래서 해독이 일어나는 부분이 간이고요. 네. 그러면 해독을 했으면 해독한 것들이 어딘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통로 중에 하나가 4번 담즙이에요. 네. 담즙. 네. 그래서 이 담즙을 통해서 이 독소들이 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오케이.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4단계까지 완료하고 나면 5번째, 5단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세포 디톡스가 이제 드디어 궁극의 세포 디톡스가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세포 디톡스가 이루어진다. 네, 여기까지. 네. 근데 자신이 없다. 어려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1단계. 3개 가르쳐주면 안 할 거예요? 하나씩 안 할 거야. 그래서 진짜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1단계 위를 돌보시는 게 저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위를 돌보는 게 네. 제가 위가 안 되면 아까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그치.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연배 그리고 선생님보다 더 젊으신 분들부터 되게 중요한 게 네. 이게 나이가 갈수록 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위산도 젊을 때는 이렇게 잘 나오다가 위산이 좀 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위산이 좀 덜 나오면 네. 단백질 같은 게 분해가 잘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무리 먹어줘도 흡수를 안 못 되는구나. 시키는 몸이 돼서 네,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이제 위 기능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그러니까 위산을 도와주는 게 보약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네. 뭘 먹어도 뭐가 돼야지. 네, 거기서 돼야지. 소화가 돼야지. 맞아요.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 위부터 개선하면서 쭉 갈 수 있는 이 어떤 디톡스 프로그램을 어떤 식이요법을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선생님 두드러기도 개선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 지식이 좀 뾰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맞아, 생각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시작점이 뭐가 있나.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떡볶이도 드시지 말고 뭐도 드시지 말고 이러시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럼 헤매지. 뭘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은 걸 하는 습관을 먼저 키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여기도 설명한 십자화가 채소로 된 스무디예요. 십자. 화가? 그게 뭐야? 네, 십자화가 채소가 뭐냐면요. 들어봤니? 십자가?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게 이제 식물들이 잎이 날 때 어. 잎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장의 잎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는 네이클로바처럼 이렇게? 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식물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흔한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뭐 컬리플라워 이런 아주 익숙한 아이들이 포함된 채소예요. 제가 아까 해독의 핵심은 그 매연을 없애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매연. 네, 매연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이 매연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이 없애는 디톡스 시스템 이름이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게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몸에 매연을 없애주는 건데. 그렇구나. 네, 이거는 근데 몸에서 생기거든요. 밖에서 넣어주는 걸로는 사실 양도 많지 않고 그걸 우리 몸에 생기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글루타치온을 만들도록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밖에서 넣는 것보다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게 더 좋겠지. 네네, 맞습니다. 어.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채소예요. 아, 신호를 주는 거야. 네네네. 글루타치온 이렇게 하는 네, 거야. 그렇다죠. 만들어줘라. 막. 그리고 또 밖에서 넣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이 또 회복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우,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네, 훨씬 효과적으로 오. 네, 몸을 디톡스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이 십자가 채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먹을 거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이걸 어떻게 드시냐면요. 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한 5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게 여기 이 십자가의 채소에 든 좋은 성분들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에다가 삶지 말고 네, 쪄. 삶으면 네, 찌세요. 삶으면 거기 좋은 물질들이 물로 싹 나가버리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 솔직히 이걸 쪄가지고 맨날 먹으라고 한다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무디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입문자분들이 하시는 게 네. 이제 양배추랑 브로콜리 넣고 만드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보카도. 그리고 레몬즙을 넣으면요 갈변하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네, 소량의 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싹 섞어주면은 키위 맛이 나요. 뭐뭐 넣는데 키위 맛이 나요? 양배추. 네, 양배추. 근데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넣어요? 5개 다 넣어요? 아니면 5개 다 넣어요. 제가 이게 일주일 분량을 만들어 놓거든요. 한 레시피를 만들면 한 2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믹서에 갈아요? 주석이에 갈아요? 그 착즙기 말고요.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돼요. 걸쭉하시겠네. 네. 좋은 식이섬유들이 많아서 네. 네, 스무디 형태가 나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까주스랑 어떻게 달라요? CCA랑. 그 주스들에는 일단 단맛이 나야 많은 분들이 드시니까 과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스무디를 만들 때는 과당 없이 만들겠다는 이제 과일을 안 넣겠다는 그렇지. 되게 당류 좀 덜 들어가게. 덜 들어가게 혈당 안 치게. 네, 원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친근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있어서 조금 과일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과일을 넣어요? 제가 과일 중에? 보통은 사과, 바나나 이렇게 조합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바나나 조합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당이 너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정량을 해서 한 잔에 한 5.5g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도록 네, 레시피를 짜놨어요. 오케이. 그걸 어느 정도로 마시면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드시냐면 네. 하루에 250에서 한 300ml 정도? 네, 그 정도 딱 한 컵 분량이거든요. 네, 그 정도를 이제 매일매일 드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언제 먹어요? 공복 아니면 뭐? 요거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되는데 네. 아침을 꼭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아침으로 진짜 좋아요. 그럼 한 어느 정도 하면은 내 몸이 조금씩 이렇게 알아볼까요, 이걸? 이거를 처음에 정말 딱 한 달만 한 달에? 네, 귀찮으셔도 진짜 안 귀찮아, 해보시면 나. 네, 할수 이 있어. 한 달을 해보시면요 정말 달라요. 매일 채소가 이렇게 가득 든 스무디를 마셔주는 것 자체가 몸의 미네랄 균형도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랑 스무디를 드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스무디 먹을 때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안 먹을 때 몸이 바로 안다고 하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먹고 나면 붓기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간 수치, 그다음에 혈압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 네, 다이어트도 엄청 도움되겠다. 네, 다이어트 너무 말씀 잘하신 게 이게 우리가 그 염증이 많으면요, 그 인슐린 저항성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혈당. 네, 혈당, 뭐 인슐린이 높으면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이 염증이 있으면 이 네.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몸이 그렇대요. 되고, 그리고 왜 스트레스 받는 몸이 돼버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내려줄 수 있는 게 염증을 해소하는 건데 그 해소하는 걸 이렇게 하나라도 습관을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자, 모든 것에 다 해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도 좋은 거 먹인다고 실컷 먹였는데 알고 봤더니 쌓인 게 있다면 그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 들여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지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해독혁명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이 책에서 나온 지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직접 실천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하고 씩씩하게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책 네. 그 구독자 나눔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도서 제목
네. 그러니까 영상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영 선생님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수면혁명 2. 연애혁명, 3. 해독혁명 4. 프랑스혁명. 아, 네. 다양한 혁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택하셔야 될 혁명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주시면 책 10분께 보내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20분 책 한 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